자,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번까지 했죠? 12번입니다.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멤브레인 방수는 피막 방수를 말하며, 그죠? 멤브레인이라는 게 피막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스팔트, 시트, 도막 방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업제는 커튼홀 공사에서 실링제의 시공 시 줄눈 바탕에서의 부착 방지나 줄눈 깊이의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맞죠? 우리 그저 실리콘 쏘기 전에 얘를 이제 백업제, 그죠? 얘를 넣는 거예요. 백업제 또는 뭡니까? 틈이 얇고 뭐 이런 데는 본드 브레이크, 그죠? 실링제. 얘를 넣으면서 몇면 접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면 접착 만드는 거잖아요. 이면 접착 우리가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와, 이게 뭡니까? 이면 접착을 해서 워킹 조인트잖아요. 워킹. 유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브먼트. 다 이런 거 그죠?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무브먼트. 근데 이제 뭐 거의 거동이 없는 데는 삼면 접착도 하는 거죠. 그죠? 삼면 접착 백업체 안 넣고 그냥 우리 콘크리트 같은 데 그냥 쏜단 말이죠. 그러면 삼면 접착. 그러니 삼면 접착은 non working joint. 거동이 없는 경우는 삼면 접착하는 거고. 이 얘기 같이 자, 요 질문 또 봤어요. 자, 세 번째.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아시도에다가 지하실 안방수하게 얘가 뭐야? 보온누름 하는 거. 그죠? 우리 보온누름 맨 마지막에 보온누름을 한단 말이죠. 그 하는 것들이 자, 요런 것들. 아시도, 지하실 안방수 한다. 네 번째 질문. 도막방수에서 도막방수. 도막방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코팅 공법이 있고 라이닝 공법이 있다 그랬어요. 코팅 공법은 그냥 도막 칠하는 거, 일반적으로 칠하는 게 코팅 공법입니다. 라이닝은 뭐예요? 라이닝 공법은 보강포, 망상포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도막방수에 사용되는 보강포 얘가 라이닝 공법이잖아요. 라이닝이 뭐야? 덕감, 안감 뭐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왜 이런 거 보강포를 대물어서 바탕 균열을 경감시키고요. 도막 두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치켜 올림부 방수제의 흘러내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 도막 방수도 얘 어떻게 보면 도장 같이 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칠하는데 또 칠하는 거 하면서도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소울칠하고 롤라칠 또 비교하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롤라칠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도막 두께가 일정하게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5번이요. 자, 기온이 5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 구성 부재의 표면 온도가 이 43도 얘가 틀렸습니다. 이거 잡아내기 쉽지 않죠.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이거 습도 85도일째 실링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다. 자, 요거에 대한 거 우리 해설 한번 보자고요. 답은 이제 5번을 그 수치를 바꿨는데 자, 해설해 보면은요. 기온이 5도 이하 30도 이상 구성 부재의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일째. 50도입니다. 습도 80도, 80% 이상일 때 실링 방수 공사는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두 번째 요거 그죠? 아까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죠? 자, 요거 공사 중지하는 거에 대한 거. 실링. 지금 실링이 위에 거잖아요. 지금 실링 공사. 그다음에 요 도장 공사는 뭐 몇 번 아까도 했었죠? 도장 공사. 기온 5도 이하 표면 온도 43도. 얘가 표면 온도에는 43도입니다. 도장은. 자, 그 다음에 습도 85%. 그 다음에 유리에 대한 거. 그죠? 유리도 또 넣었죠? 얘는 유리는 4도입니다. 뭐 이하, 미만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습도 얘 뭐 유리가 90%잖아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또 정리를 또 해줬습니다. 자, 13번. 다음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바닥이나 외벽면은 24mm 정도, 내벽면은 18mm, 천장, 차양은 15mm 이상 정도로 바른다? 우리 그냥 보면은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 아니라 뭐가 틀렸어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이하. 이런 말도 자, 우리 그죠? 그냥 이 수치는 근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나오고 요번에도 나온 거죠. 최근에도.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는데 자, 우리 6mm로 해서 3번 바르는 거잖아요. 초벌, 재벌, 정벌해서 그래서 6, 3, 18이 기본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닥이나 그죠? 외벽면은 더 두껍게 한단 말이죠. 24mm, 내벽면이 18mm. 얘가 기준입니다. 근데 천장은 잘못하면 떨어지잖아. 차양도 이런 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15mm 뭘로 한다고요? 이상이 아니라
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게 자스트잖아요. 그래서 요 수치는 알아야 되면서 이하다. 두 번째, 미장 공사 용어 중에서 바탕처리는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 발음해서 마감 두께가 균등하도록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거. 그죠? 바탕 처리에 대한 얘기. 자, 요 얘기 나오면서도 우리 그죠? 뭐 바탕 처리, 고름질도 있습니까? 여기 없고. 고름질 뭐 여러 가지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거죠. 뭐 미장 두께가 뭐 어떤 건 평균, 어느 건 뭐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시 또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셀프 레벨링은 그 바닥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해 시공한다. 자, 여기서 이 셀프 레벨링이라는 건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 쪽에는. 근데 그래서 제가 잠깐 놓는데 그냥 요 말, 셀프가 뭡니까? 내 자신이, 내가 셀프 하잖아요. 셀프 레벨링이 뭐야? 레벨링. 평평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프 레벨링이라는 자, 이런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그냥 쭉 바르기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야?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셀프 레벨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셀프 레벨링이 우리가 깊게는 가는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 용어는 이 지문에서 보고 좀 바닥을 고르게만 우리 미장 바르면은요 이거 우리가 바르면 어떻게 돼? 울퉁불퉁 하잖아요. 기술자들이 발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쭉 하면 그냥 저절로 셀프 레벨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콘크리트 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분량은 두께가 2mm 이하인 경우는 자, 와이어 블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그죠? 또 얇은 것들은 이걸 뭐 다시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블러시로 해서 싹 갈아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상일 때는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습니다. 이거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거. 그러면 담당자하고 협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지문도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미장. 5번 시멘트 모르타르의 일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아까 조족이나 미장은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2시간. 단열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뭡니까? 타일 시멘트 모르타르 하는 얘는 1시간. 그 다음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45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것도 골고루 다 지문에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13번 풀어봤습니다. 해설도 됐고요. 자, 14번입니다. 색상은 다갈색이며 고온에서 충분히 소송된 타일로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지로 외부 바닥이나 옥상. 자, 이게 뭐야? 그냥 이 단답형을 한번 놓습니다. 타일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4번에 보면 석기질입니다. 석기질 타일.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석, 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튼튼한 흡수율이 적은 거예요. 흡수율이 적으니까 물 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흡수율이 얘 두 개는 크니까 물 있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석기질 타일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두 번째 줄에 외부 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하는 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석기질 타일은 뭐냐? 그죠? 무슨 타일이에요, 얘가? 얘 대표 주자가 클링커 타일. 자, 얘는 자기질 타일의 대표 주자는 폴리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고요. 자, 1번 폴리싱, 2번 모자이크, 3번 파스텔, 5번 테라코타 있는데 자, 요것도 그죠?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해설을요.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 각종 타일에서 스크래치 타일은 자, 어떤 그저 이렇게 스크래치 선 뭐 이런 것들이 막 가 있는 걸 스크래치 타일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클링커 타일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 클링커 타일은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1번의 석기질의 요철 무늬 타일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것도 뭐 어떻게 해서 뭐 글쎄 뭐죠? 자, 그래서 또 요건 뭡니까? 저는 얘는 지금 이제 폴짝이라고 왜 폴짝 뛴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클링커 타일 있고요. 5번부터 보자. 5번에 보면 폴리싱 타일.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소송한 자기질의 무유 타일. 얘가 폴리싱 타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논슬립 타일. 논슬립이 어디입니까? 우리 계단이잖아요. 계단 모서리에 붙이는 거. 자, 그다음에 4번에 테라코타 타일을 해서 테라코타는 중공형 점토 타일이라 그래요.
중공형 점토 제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흙을 갖다가 흙 점토 테라라고 그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운 거 이걸 갖다 코타. 자, 이렇게 되는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파스텔 타일도 있죠. 그래서 쭉 파스텔이니까 우리 칼라 색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7번에 보면 모자이크 타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요거 두 개. 폴리싱하고 클링커. 자, 요 되는 거. 모자이크 타일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모자이크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 어디 있습니까? 모자이크가 몇 번에 있습니까? 7번에 있네요. 소형 타일로 도안 처리한 거고 해서 자, 그래서 자, 2번에 보면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풀어봤고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창호 철물 중에서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철물. 자, 우리 창호 철물. 자, 얘는 그저 제가 또 얘기지만은 뭐 매년 나왔단 말이죠. 매년. 어렵지도 않지만 매년 나와서 자, 창호 철물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 장글 개폐 조종기. 자, 그래서 창호 철물은요. 자,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걸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개폐 조종기의 역할을 하는 거. 문을 열고 닫는 역할. 그다음에 잠금 장치. 자, 그 다음에 지지철물. 저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냥 여기서 이제, 자, 보면 창호 철물 중에서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철물. 그냥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자, 풀 수도 있지만은, 못 풀면 그냥 해답을 보면, 해설을 보면은요,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창호 철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으로 되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 도화 체크. 도화 체크가 뭐예요? 그죠? 우리 지금 얘기 좀 딱 하면 우리 현관의 위에 그죠? 실린더 또는 피스톤. 이게 해서 어떻게 문이 그죠? 열었을 때 그냥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해서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도화 체크. 또 뭡니까? 도화 클로저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 그죠? 실린더에서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 무슨 문? 맞죠? 여닫이에요, 여닫이. 우리 현관문. 여닫이 문을 갖다가 열었을 때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닫히게 하니까 뭐예요? 개폐 조종기에 개폐 조종기.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자, 되는 거죠.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로어 힌지는 뭡니까? 그죠? 우리 플로어 힌지, 얘는 힌지니까 지지철문에 들어가요. 지지철문인데 중량자재문이죠. 중량자재문. 그죠? 중량자재문의 자재문이 뭐예요? 안팎으로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얘는 열렸다 닫히는 거지만 자재문은 안팎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자재문에 자, 어떻게 봅니까? 자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이 완전히 열리면 겠지만 중간 정도로 그냥 놓으면 닫히는 거잖아. 우리 이런 현관에 저는 우리 상가나 이런 데 있는 문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여기서 5번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플로어 힌지. 힌지고요. 또 우리 뭐가 있냐면은 스프링 힌지. 스프링 힌지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요거랑 또 비교해서 얘는 경량이잖아요. 경량 자재문에 사용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그저 문 열면 왔다 갔다 이렇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버터리 힌지. 자, 힌지들이 레버터리 힌지도 많이 나왔죠. 얘는 그저 어떻게 레버터리 힌지도 얘도 자, 우리 안팎으로 자, 그죠? 안팎이 아니라 얘는 안팎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닫이문인데 다 안 닫히고 그죠? 한 30cm 멀 정도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 이런 게 우리 레버터리인지 얘도 자동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자동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지문에 여기 나온 것만 보자. 피벗 힌지는 뭐예요? 피벗 힌지 그죠? 우리 뭡니까? 얘 지지하는 거에서 얘도 중량이잖아요. 중량 자재문이나 여닫이문. 우리 아파트 현관문에 그 지지하는 거, 그죠? 암놈, 순놈 있는 거, 암수 돌적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 여기 나오는 피벗 힌지잖아요. 크레센트는
저거 그죠? 우리 창문에 무슨 문? 창문에 저 무슨 문? 미석이 그죠? 이 문에 사용하는 잠금 장치란 말이죠, 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프링 힌지 여기서 얘기한 거고요. 크레센트도 있고요. 플로어 힌지도 있고요. 도어 스톱. 도어 스톱은 뭡니까? 그죠? 우리 아파트에는 우리 그죠? 자, 딱 문 열었을 때 벽이나 문에 그죠? 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게 도어 스톱.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닫이. 자, 됐죠? 여기 나온 것만 했는데 이거 이외에 전부 요 창호 철물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16번입니다. 다음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겁니다. 자, 항상 4도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되며, 그죠? 아까 우리 유리공사 있었죠? 유리공사 아까 그죠? 해서 유리공사 4도 이하, 습도 90도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작업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도 이하에서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되며 쭉 읽으면서, 자, 그래서 1번 질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니까 그대로 2번 나오네요.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 습도 90도 이상이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4도 90도. 자, 세 번째,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여기 배수구멍이 밑에 있어요. 2개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은요, 스페이서, 감봉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유리폭이 4분의 1 지점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해서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맞아요? 얘 지금 저 4분의 1 지점에 밑에 지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스페이서가 아니고 뭐예요? 해설에? 세팅 블록. 맞죠? 세팅 블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는 뭐예요? 감봉해서, 자, 우리 해설 보자. 해설이요. 스페이서, 감봉해서 유리 끼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뭡니까?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 간격 유지해 주는 걸 뭐라 그래? 클리어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이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지문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알루미늄 강봉은 쇠붙이 계통이니까 금속 계통이니까 단열 성능이, 쇠붙이는 열이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세팅 브록이잖아요. 지금 표현한 거. 세팅 브록은 유리폭의 4분의 1 지점에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2개를 갖다가 밑에서 지지하는 거. 그래서 유리의 하단부가 유리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지문위로 와서 5번. 복층유리가 뭡니까? 두 유리가 그저 붙인 거야. 뭐예요? 사이에 뭘 넣은 겁니까?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합성수지 이런 걸 대갖고 붙인 게 복층유리입니다. 페어글라스, 영어도 알아야 되죠? 페어글라스. 자, 그래서 20매 이상 적재해서는 안 되고, 자, 이런 얘기 자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서, 자, 우리 여기 또 나오면 이 문제를 풀면서, 자, 뭡니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뭡니까? 그저 우리 용어들도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기본서에 있는 용어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타일 공사에서 타일에서 적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1번,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 우리 뭐 시공할 때 보면 안목 치수, 안치수로 하는 거죠. 그죠? 실제 면적이잖아요. 안목 치수로 계산된 정미 면적을 실면적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실면적은 줄눈 너비를 포함한 면적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이 이게 있죠. 그냥 생각하면 근데 적산할 때 요거 해설을 보자고요. 얘가 이제 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자, 근데 1번 그 지문이 약간 조금 그래요. 지문이 약간 좋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해설에 보면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로 계산된 정미 면적에다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벽돌 몇 장 들어가느냐, 우리 장수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면장이라 그랬단 말이죠. 면적에다가 장수, 그죠? 1제곱미터당 장수, 면장에다가 뭐 해주는 거야? 할증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1번 짐은 조금 바꿨는데,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1번 짐은, 자, 그래서 우리 해설에 같이 이렇게 할증률, 타일이니까 타일은 할증률이 몇 프로예요?
타일 3%예요. 그죠? 우리 그냥 타일 그러면 3%고 특수 타일은 몇 프로? 5%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바닥 타일 면적은 구조체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변기 등 위생기구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죠. 제가 지금 이 공제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아까 우리 계신 분이 저한테도 와서 했는데 저도요. 이 공제하 이게 그냥 기본서 정도에 있는 문제 뭐 말들은 쉬워요. 근데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거의 20년을 했는데 이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막 저도 실은 지문을 막 이렇게 비비 꼬면 어렵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얘는 무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제가 여기서 적은 거, GCR이라 그랬잖아요. 적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반대는 공제한다. 그러니까 공제한다라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그죠? 일반적인데 우리 구조물, 우리 시설 개론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야. 너무 적은 것들까지 다 계산하다가는 머리 터진다라는 거야. 이런 거 조그만 것들.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벽에서도 자 벽이 뭐 조족식이다. 자 조족식이면 얘가 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벽입니다. 그죠? 시멘트 모르타를 쌓아 올린다. 그럼 여기에 조족식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자 얘가 뭡니까? 얘가 바닥판일 수도 있고 뭡니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대주는 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조족식으로 해야 안 해요. 이거는 뭘로 하는 겁니까? 조족식 구조에서도 이걸로 해요? 그럼 이 벽도 이렇게 싸갖고 해요? 다 무너지지. 다 뭐야 얘는? 저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죠?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거예요. 조족식도. 그죠? 바닥 이런 거는. 그래야 튼튼하니까. 그랬을 때, 자, 요게, 뭐, 요, 이제 보에서도 이제 우리 뭡니까? 헌치나 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큰 거다, 작은 거다. 헌치는 여기 이렇게 대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주는 거,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이니까 다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이걸 갖다 말을 막 바꾼단 말이죠. 그럼 저도 막 읽다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 여기서는 자 2번 질문은 쉽죠.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자 우리 화장실에 타일 깔아요. 그럼 이제 타일 개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타일 장수. 근데 거기 우리 뭡니까? 지금 여기 한 변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죠? 대변기 있어요. 그럼 거기에 타일 안 들어가요. 그죠? 거기는 굳이 넣을 거. 그럼 거기 근데 뭐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라. 공제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타일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조그만 걸로 봐서 어떻게 된다? 저거는 계산하지 않는다라.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겁니다. 공제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도요. 내부 벽 타일 산정, 이제 타일에 대한 얘기예요. 벽에도 여기 타일 붙입니다. 그럼 여기다 뭐 욕실 뭘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래 일반적으로는 타일 붙이고도 걸어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완전히 붙이는 거라 그러면 거기 타일 안 들어간단 말이죠. 안 들어가는데 뭐라는 거야? 에이, 들어가 그냥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 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GCR 적은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큰 겁니다. 이 헌치나 보호 이런 것들은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것들은 계산해야 된다. 개구부, 또 개구부 얘기하잖아요. 개구부 큰 거에 적은 거요. 큰 거예요, 큰 거. 그런 것들은 다 계산해야지.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 질문 여기 나와 있네요. 개구부 면적은 어떻게 된다? 계산한다. 여기다 추가로 헌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한다라는 거야.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좋은데 이걸 막 비비꼬면은 저도 잘 막 헷갈립니다. 자, 5번 타일 붙임용 모르타르의 손실량은 10%로 하고 줄눈 모르타르의 손실량은 100%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17번 1번이 틀렸는데 1번 지문이
한참 보니까 별로 지문이 좀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문제, 이런 문제 좀 이상한 문제도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결론, 뭘 공부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이거. 면장의 할증률을 해주는 거. 뭐 계산할 때? 이게 뭐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설 한번 다시 또 넣습니다. 해설에서 다시 한번요. 유도 이랬어요. 그래서 1%, 2%, 블래치 싫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타일에서 모자이크, 도기, 자기 이런 것들은 다 3%입니다. 그 다음에 합판에서 일반용, 합일이라 일상이라 그래서 일상 합판에. 그래서 합판에서 일반용은 3%고요. 오른쪽에 합판의 수장용은 수5라고 그래서 몇 프로? 5%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 블록이고요. 자, 오른쪽에 시원, 경서봉, 분리. 자, 이런 거고요. 여기서 타일, 그죠? 아스팔트, 리놀륨, 비닐 이런 것들은 특수한 타일. 이런 것들은 5%고요. 목재에서도, 목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목재, 가고, 그 다음에 판십, 그 10%에 판재는 10%라는 거. 대형 현강 7%, 석재 30%, 강판, 단열재, 강판, 단열재, 목재, 판재 10%. 이거 다시 한번 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건물 층수도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건물 층수. 자,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의 2층에서부터 5층이 1%입니다. 지하 2층에서 5층까지가 2%예요. 지상에서는 2%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층 이하 3%, 3, 4, 5, 6, 7. 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또 어떻든 보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길이 10m, 높이 4m, 두께 일정 연비인 벽체의 표준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또는 시멘트 벽돌이죠. 쌓을 때, 자, 우리 소요량은 했는데, 자, 이거 그저 그냥 아주 이제 단순한 거죠. 그냥 해설 보고. 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면장의 할증률이라고 해서 면장, 그다음 면적 10 곱하기 4 곱하기 그다음에 장수 제곱미터당 1.0비면 몇 장이에요? 190장이잖아요. 190장이랍니다. 자, 우리 149장이요. 자, 149장.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 몇 프로의 할증률이 5%니까 1.05 해서 6258 나오는 거. 그죠? 됐죠? 그냥 단순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설 보고 다시 한번요. 해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1번은 산출식 요렇게 해서 6258장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 그죠? 우리 0.5비 75장, 1비 149장, 1.5비 220, 그죠? 4장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량은 어떻게 된다? 13장. 얘는 할증률이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돼서 13장.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일 장수 계산하는 거. 타일 장수에서 타일 한 면 길이에다 줄눈 두께. 항상 줄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에서도 줄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는 타일의 면적이 들어가는 거. 그죠? 자, 요것도 요 세 가지가 자, 우리 뭡니까? 계산하는 것들. 타일 계산하는 거, 블록 계산하는 거, 빨간 벽돌 계산하는 거. 자, 우리 봤습니다. 자, 됐었고요. 19번입니다. 다음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 1번 보면 아까 우리 그죠? 첫 번째 조절 줄눈 뭐 신축 줄눈 뭐 해서 조인트 그죠? 우리 그죠? 이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 또 하나 지문 넣어줬죠. 요 슬라이딩 조인트. 자, 요 지문 그대로. 그래서 슬래브나 보호가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방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슬라이딩이잖아. 슬라이딩. 이렇게 되어 있는 줄눈을 무슨 줄눈이라고 한다고요? 슬라이딩 조인트. 요거 지문이 요번에 나온 지문이죠. 그전에도 공부는 했지만은 요번에 나온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넣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문. 클리프란. 굳지 않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상승하는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죠? 블리딩이죠. 맞죠? 그 다음 크리프는 뭐예요? 크리프는 장기 처짐 현상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은 옹벽 시공시. 이거 아까 했었죠? 철근 콘크리트는 수직 방향으로 이어치는 것이.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둥이나 벽은 이어치기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수평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죠? 우리 보나 바닥판은 수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옹벽만큼은 수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맞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이요. 네 번째 지문도요. 자, 우리 이게 있죠. 옛날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 옹벽의 안전 조건이 있죠. 옹벽도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네요. 자, 우리 옹벽 보면 옹벽의 안전 조건. 그래서 옹벽은 뭡니까? 활동, 전도, 자, 그다음에 치마. 자, 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요거에 안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활동은 뭡니까? 슬라이딩. 그죠? 전도는 영어로 오버터닝, 치마는 가라앉는, 그죠?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나 옹벽을 했을 때 넘어가는 거나 또는 치마 이런 거에 안전해야 돼야 된다. 이게 옹벽의 안전 조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수치도 시험 문제, 이건 좀 오래된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옹벽시 4번 지문, 옹벽 시범시 수평 저항력. 수평자니까 수평. 자, 옹벽이 자, 이렇게 우리 그냥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옹벽에서 이 힘. 그죠? 이게 수평이. 이거가 이거잖아요. 이게 수평. 그죠? 이게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수평력의 1.5배입니다. 수평 저항력은 얘 튼튼하게 얼마?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는 전도 모멘트. 전도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 얘 어떻게 된다? 2.0배. 그러니까 얘 1.5배. 자, 얘 얼마? 2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옛날에 요게 수치가 바꿔서 반대로 나왔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4번 지문도 자, 알자고요. 옹벽 시공시 수평 저항력은 수평력의 1.5배. 저항 모멘트는 전도 모멘트의 자, 2.0배 이상이 되라고. 자, 이렇게 된 거 얘기하고요. 자, 5번 콘크리트 강도는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제하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죠? 이 지문도 우리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죠? 크기가 작아야 강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제하 속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우리 해설 한번 보자고요. 해설에 그저 우리 지금 블리딩하고 크리프하고, 블리딩이 뭐예요? 굳지 않은 모르타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게 블리딩 하면서 이게 그저 표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 허옇게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레이턴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리프는 하중의 증가가 없는 거죠. 하중의 증가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처짐,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클리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우리 나이 먹으면 다 처진다 그랬잖아요. 이걸 클리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클리프의 요 원인, 요게 그죠? 원인 또는 대책해서 그거 아닌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클리프 원인에서 제압력이 자체가 그렇죠. 우리 몸무게 무거운 사람은 간다라는 거야. 몸무게가 무거우면 시간 지나면은 뭐가 된다? 클리프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열. 그래서 세 번째, 균열에 대한 원인이 물 많이 들어가면 균열 갑니다. 그 다음에 온도 높고 습도 낮고, 그 다음에 부배합일제. 그 다음에 여긴 표현 안 되지만 골재가 균열을 방지해 준다라고 그랬죠. 골재 적게 넣으면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클리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재의 단면 치수 자체가 또 너무 야들야들하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압축 철근, 그죠? 압축받는 부분에도 철근이 얘가 적으면은 이런 것들이 뭐가 온다 그랬어요? 클리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프도 최근에도 시험 문제 이것도 나왔던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다음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압력. 자, 보통 용기의 압력을 측정할 때 게이지 압력이라고 표현한다. 용기 이런데, 우리 용기 이런데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게이지 압력이라는 거야. 게이지를 해서 체크하는 거야. 우리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압력이에요? 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압하고 어떤 용기, 어떤 기준 어디에 기압이 얼마냐 그러지?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나와 있네. 용기 밖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대기압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본소에도 있지만 절대압력. 그죠? 절대압력이란 용기 내의 압력인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뺀 게 아니라 뭐예요?
더한 거.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절대 압력은 대개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대개, 영덕 대개.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해주면은 절대 압력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대기압은 유효 흡입량정. 자, 그러니까 유효 흡입량정, 그러니까 뭐가, 이 압에 의해서, 자, 우리 이 지문도 보면, 자, 우리 이렇게, 얘가 물이다. 또는 수은 이런 게 있죠. 여기에다가 유리막대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요. 유리막대를 놓으면 일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뭐야? 뭘로 하는 거야? 여기 우리 보이지 않지만 누르는 거라는 거야. 대기압 누르고 있다네.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거죠. 대기압은 유효 흡입량정에 영향을 준다. 이 대기압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흡입량정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죠? 자, 이러면서도, 자, 자, 이거 했죠. 얘가 물일제는 H2O. 물일제는 얼마큼 올라가요? 일기압이 10.33 메타. 수은일제. 이게 여기가 수은이다. 수은이다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요? 760mm. 자, 이 정도는요, 우리 공학에서 외워야 돼요. 다. 일기압에 대한 게 있죠. 한 20개가 돼요. 그 다른 데서는요, 다 외워요. 수치도 자,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돼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 봤고요. 다섯 번째.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하는 고체의 표면의 크기, 그 다음에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이 얘기. 그래서 이 지문도 우리 너무 많이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건가? 얘가 뭔가? 마찰 손실 수도. 어떻게 되는가? 그죠? DG.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FLV 자승. 그래서 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지금 해서 고체 표면의 크기를 길이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거칠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비례한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공식 외워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공식 나오면은, 자, 우리 뭡니까? 유량, 연석의 법칙에서 Q는 압이,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전번 주에 됐죠? 원의 단면적이 얼마예요? 그럼 4분의 파이 D 자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를 정리를 하면 1.13. 자, V분의 Q. 자, 이런 얘기. 이제 얘 뭡니까? 미터입니다. 그죠? 메타로 하는 거죠. 자, H는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0.01H. 이랬을 때 높이 얘 미터고, 얘는 뭡니까? 메가파스칼. 자, 이런 거, 그죠? 이런 우리 공식 다, 그죠? 자, 전부 알아야 돼요. 또 뭡니까? 보일샤레 법칙. 보일샤레 법칙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P하고 V, 얘 T, 절대 온도, 얘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샤레 법칙. 베르누이 정리. 얘하고, 그죠? 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압력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또는 보일샤레 법칙. 자, 그 다음에 연속의 법칙.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 이 위에도 유책하게 좀 더 있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나온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나오지만 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해설해 보면은요, 절대 압력이란 용기 내의 압력인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한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도요, 우리 기본 소요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기본 소요도 있습니다. 일기압을 우리 뭐라 그래? ATM이라 그러죠. 애톰. 자, 얘 얼마 올라가는 거야? 수은 760mm. HG가 뭐예요? 수은이다. 수은이 760. 요게 일기압이라는 거야. 물은 10.33. 그냥 10이라고도 보죠. 메타, 아큐어 또는 H2O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물은 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또 뭡니까? 1.033. 옛날의 압력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그램 퍼스 센티미터 자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1kg 그냥 1kg 이러잖아. 1kg가 압력 우리 대기압이란 말이에요. 1압력이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또 여기서 0.1 얘랑 킬로그램하고 메가파스칼은 무슨 단위예요? 그죠? 10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이 우리 뭡니까? 압력의 자, 일기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또 밀리바 10.33 밀리바. 이거 이외에도요, 엄청 맥 있어요. 그러면서 있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 수치가 여기 이 소수점 있죠. 보통 4개까지 외우라 그래요. 다른 저기 유체역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것도 10도 그냥 10만 10.34 아니야 10. 요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한번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쪽에도. 기본서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20번 자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1번입니다. 급수 설비의 반지름 및 급수 압력의 표현으로 맞는 거. 자, 수치 한번 넣어봤어요. 수치 한번. 자, 1번 욕조. 욕조 얼마입니까? 압력이 0.05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세면기랑 똑같아요. 답은 2번인데, 자, 세면기, 그죠? 수치에서 세면기 0.055 메가파스칼이라는 거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1번 욕조도 해설 보면 돼요. 0.055입니다. 샤워기 0.07이죠? 0.07인데 무슨 혼합기 뭐 이렇게 된 샤워기는 0.13. 그러니까 자, 우리 저 샤워기는 두 가지가 있죠. 0.07하고 0.13. 자, 요 얘기 또 그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 샤워기도 틀렸고요. 대변기가 세정 밸브식에서 자, 얘는 0.07이 아니고 얼마예요? 0.1. 그죠? 우리 이거 외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5번에 이제 관경이잖아요. 세면기 몇 미리? 10mm. 맞죠? 세면기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대변기 몇 미리? 25mm. 얘가 급수예요. 급수에 관련된 거야. 배수에서 저 세면기 몇 미리? 32mm. 배수. 그 다음에 대변기 몇 미리? 80mm. 배수. 그죠? 자, 이 정도는 그죠? 자꾸 보면서 자, 우리 뭡니까? 좀 수치. 그러다 거기서 하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린 어떻든 다 나온다라고 공부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 지설계로는 진짜 이만큼 해서 40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안 나온다.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는 것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없지만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나오겠지만 이제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자, 22번입니다. 22번도 제가 요것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니까 그래서 요것도 안 배운 건데 또 얘기지만 안 배운 건 제가 누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 아픈 사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부하 걸려 있는데 자꾸 주지 말아라. 하지 마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온도 80도의 공기 300kg. 그러니까 80도에 공기가 300kg이 있고요. 온도 10도에 공기 200g. 이걸 갖다 혼합했을 때 이때 혼합을 하면 또 온도가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80도 있는 거하고 10도하고 혼합을 하면은 뭐 그 온도가 나온 거라는 말이죠. 그걸 계산하는데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에다 넣는 건데 그냥 해설 보고요. 공식으로 알지만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혼합된 거니까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데 그래서 80, 자, 분자가 80 곱하기 300 플러스 10 곱하기 200을 더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뭡니까? 얼마큼이냐? 양 300에다가 200을 플러스한 겁니다. 요렇게 요게 내가 말만 쓰고 공식을 안 써놨는데 말로 안 써놨는데 알고 싶은 사람은 요렇게 하면 요게 뭡니까? 혼합 공기의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2도가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22번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풀어봤고요. 23번 차음 재료에 관한 기술 중에서 부적당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음이니까 소리에 대한 것도 우리 수장이나 총론, 설비의 총론에서 이제 소리에 관련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차음이 있으면 차음의 반대가 뭐예요? 흡음이란 말이죠. 흡음.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가 흡수하는 거, 소리를 차단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밖에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도 하겠지만 밖에서 시끄러우단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는 게 뭐예요? 차음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 차음에 부적당한 거 비중. 그죠? 우리 비중 그냥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무게, 중량, 질량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게 소리를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건 또 두 번째 밀도가 큰 겁니다. 밀실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질문 때문에 이제 넣는데 투과 손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얘하고 자, 투과율은 또 얘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과율은 알잖아요. 투과율은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게 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투과율이 작다라는 거는 뭡니까? 소리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차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과 손실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만 가면 어렵단 말이죠. 그냥 투과율의 반대가 투과 손실이다. 그러니까 밀실한 거니까 투과 손실이 맞네요. 얘가 적어야지 차음이 되는 거니까 얘는 커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차음량하고 차음량이 큰 것은 흡음률도 크다. 이게 지금 이 말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차음하고 흡음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반비례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비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자, 틀렸고요. 자, 5번 차음 성능과 흡음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죠. 같은 의미 차음 성능과 흡음 성능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우리 해설. 그래서 차음량이 큰 것은 흡음률이 적다. 두 번째 소음 방지. 소음 방지가 차음이잖아요. 대책으로 재료는 밀실하고 비중이 크고 투과 손실이 클 것. 투과 손실이니까 투과율이 작을 것. 공기 두 번째 누출 업계 이중벽 시공. 그죠? 우리 이중벽으로 하는 게 이중벽 아까 이중벽의 주목적이 뭐예요? 아까 방습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음도 되고 차음도 되고 뭐 이런 얘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흡음률을 적게. 그래서 차음과 흡음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요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서부터 해서 또 다음에 보자고요. 조금 쉬었다 오겠습니다.